이런 볶음 만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 전 몸 상태가 어땠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일단 알고 계셔야 할 것은 무조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단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그 효율이 달라지고 평생 못 만들 수도 아니면 단기간에 만들 수도 있겠죠. 윗몸 일으키기 한 번에 50개, 100개씩 할 수 있고 그렇게 해봤는데도 복근이 안 생기는 분들이 있죠. 크런치, 레그레이즈 다 해봤는데도 안 생긴다고요? 사실 복근 만들려면 어떤 운동을 하는지 운동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은 그동안 복근 운동 아무리 해도 복근을 볼 수 없었던 진짜 이유들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한 번만 배우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저만의 필살기 꿀팁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복근 운동을 했는데도 복근이 안 나오는 경우는 첫 번째로 횟수와 세트 사이 쉬는 시간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복근 운동을 막 열심히 하다 보면 복근에 고통이 찾아오죠. 더 이상 못할 것 같고 그만하고 싶은 그런 고통이 느껴질 때 얼마나 오랫동안 그 고통을 유지하면서 끌고 갔는지를 말하는 것과 같은데요. 예를 들어 20개를 한 세트로 잡고 그걸 총 3세트 한다고 했을 때 세트 사이 쉬는 시간을 타이트하게 잡지 않았을 거예요. 그쵸? 한 세트 끝나고 휴대폰 보면서 호흡 돌아올 때까지 한참 있다가 어우 이제 다시 해볼까? 하고 2세트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3세트가 아니라 5세트, 10세트 해도 복근을 쉽게 볼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복근이 나오게 하려면 복근을 괴롭혀주고 고통스럽게 해야 되는데 가슴이나 하체 같은 대근육처럼 고중량을 한번 빵빵 치고 끝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맨몸으로 운동하는데 쉬는 시간을 여유롭게 가져간다면 복근이 고통스러울까요? 이 고통스러운 시간은 개수를 20개 한다고 했을 때 마지막 15개, 17개 이때쯤 찾아오는데요. 그러면 아주 잠깐 고통스럽다가 세트를 끝내버리게 되죠. 그리고 또다시 무한정 휴식하고 고통은 다 사라진 상태에서 새로 시작, 또다시 고통이 찾아올 만하면 멈춰버리고, 이렇게 하면 변화가 없는 게 당연합니다. 운동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근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잖아요. 만약 이런 복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헬스장에 있다면 그 사람이 복근 운동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유심히 지켜봐 보세요. 특히 얼굴 표정을요. 아마 온갖 인상 다 찌푸려가면서 하고 있을 거고 그 표정이 한 3초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몇십 초 동안 유지할 거예요. 그만큼 그 마지막 고통을 끌고 가면서 복근에도 계속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죠. 이렇게 효율적으로 복근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세트 사이 쉬는 시간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가져가 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쉬는 시간은 25초에서 30초 사이인데요. 스마트워치나 핸드폰으로 타이머를 꼭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신을 믿지 마세요. 타이머 없이 쉬다가 배워라 쉬게 됩니다. 30초가 생각보다 빨리 가거든요. 아예 쉬지 않고 한 번에 80개를 다 하면 되지 않냐고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마 하다가 중간에 멈추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끝낼 바에 25초나 30초 동안 아주 짧게라도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지면서 회복한 후에 다시 바로 달리는 것이 복근의 고통을 길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도 그냥 느긋하게 1시간 동안 조깅하는 것보다 15초 동안 미친듯이 전력질주로 달렸다가 숨 고르면서 천천히 달렸다가 다시 미친듯이 15초 동안 전력질주하는 이러한 반복 형식의 인터벌 훈련 방식이 우리의 심폐능력 향상이나 칼로리 소모에도 훨씬 더 효율적이듯이 복근 운동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같은 운동을 같은 시간 동안 하더라도 훨씬 효율적으로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한 세트당 20개씩 4세트를 쉬는 시간 25초 텀으로 조지면 생각만 해도 벌써 복근이 고통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쉬는 시간 25초를 타이머 재면서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어이가 없을 텐데 타이머가 울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4세트만 꾸준히 매일 하다 보면 복근이 안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아무리 뱃살이 많고 체지방이 많더라도 1년간 꾸준히 한번 믿고 해보세요.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 복근을 타겟하는 운동에는 플랭크, 윗몸 일으키기, 행잉 레그레이즈, AB 롤아웃 등 다양한 운동들이 있지만 복근 운동은 여러 가지 할 필요 없이 그냥 딱 단순하고 간단하게 하는 것이 좋은데요. 개인적으로는 행잉 레그레이즈가 최고의 고통을 줄 수 있는 짧고 굵게 끝내기 좋은 복근 운동이라 생각하지만 처음 할 때는 이게 자극도 안 오는 것 같고 느낌 잡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이건 나중에 복근이 어느 정도 생겼을 때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해보시고요. 처음 시작할 때 추천드리는 건 그냥 바닥에 누워서 크런치와 레그레이즈 이 두 가지만 매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둘 다 끝내는 걸 한 세트로 보는 거예요. 크런치 20개, 레그레이즈 20개. 이 둘 사이에는 휴식 시간이 없어요. 그냥 바로 하는 거예요. 크런치 끝나면 레그레이즈, 이렇게 한 세트가 끝나면 25초 쉬고 바로 2세트 들어가고, 이걸 총 4세트 해주는 거예요. 크런치와 레그레이즈 운동 방법은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신다면 유튜브에 검색해보시면 너무나도 많이 나오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그보다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썸네일에 제가 운동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쉬는 시간도 있지만 멘탈이에요, 여러분.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 어떤 복근 운동을 하더라도 횟수를 5개, 10개 하고 끝내버리면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게 복근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건 복근 운동할 때마다 제가 항상 사용하는 꿀팁인데요. 바로 당장 눈앞에 5개만 더 라고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영어로 하면 더 짧고 쉽게 들리는 것 같으니 5 more 인데요. 왜 이 방법이 꿀팁이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복근을 만들려면 중요한 게 복근을 괴롭히는, 고통을 주는 시간을 오랫동안 가져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20개를 하려고 마음먹었다가도 한 10개, 15개 정도 하면 그만하고 싶어져요. 그럴 때 바로 이 5 more를 속으로 외치면서 5개만 더 하자, 5개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버티다 보면 어느새 1개, 2개 하다가 5개가 끝나 있어요. 첫 번째 세트는 무리 없이 했는데 두 번째 세트 들어가려니 이미 복근이 힘들어. 그럴 때 20개 해야지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5개만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5개를 다 하면 다시 5개만 더, 10개 해버렸네? 오케이, 5개만 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진짜 엄청난 힘이 되거든요. 몸 만드는 거 결국은 멘탈이에요, 여러분. 이 방법이 그냥 허무맹랑 그런 저만의 방법이 아닌데요. 실제로 이스라엘 대학의 심리학자 브라즈니츠가 진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두 그룹의 군인들에게 똑같이 40km 행군을 시켰을 때 어떻게 지시를 했느냐에 따라 각 그룹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눈에 보일 정도로 달랐다고 합니다. A그룹에게는 오늘 행군 거리는 30km다 라고 말한 뒤 실제 30km 행군이 끝났을 때 다시 10km를 더 행군하게 했고,
있고 B그룹에게는 처음부터 오늘 행군 거리는 60km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행군한 거리는 40km로 A그룹과 동일했습니다. 동일한 거리를 행군했지만 실제 행군한 거리와는 상관없이 앞으로 얼마나 더 걸어야 하느냐 이 생각에 따라 B그룹은 A그룹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죠. 이 원리는 사실 복근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무슨 일을 하든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는 꿀팁입니다. 책 한 권을 읽을 때도 300페이지짜리 책 한 권을 읽으려고 하면 벌써 앞이 깜깜해지고 언제 다 읽나 하면서 읽기 싫어질 수 있죠. 근데 300일을 30일로 나눠서 하루에 10페이지씩만 읽으면 그냥 자동으로 한 권 뚝딱인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주제는 복근을 진짜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꿀팁은 우리 인생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정말 유용한 꿀팁이라고 생각하니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뱃살이 이런 모습이건 혹은 이런 모습이건 복근 운동을 내가 지금부터 1년 동안 꾸준히 해보겠다 하는 마인드로 시작해볼 의지가 있으시다면 한번 사는 인생 내가 복근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전부 다 그대로만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마른 체형이야, 마른 체형이라고 복근 운동 안 하면서 막 먹기만 하다가 이렇게 돼서 분명 후회하실 거고 난 지금 이미 뱃살이 너무 많아, 나는 안 돼 하고 포기하면 평생 그냥 그 상태로 살게 될 거잖아요. 체지방 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디빌딩 대회 나가는 게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체지방 쫙 빼서 나오는 복근보다 어느 정도 체지방이 있는데도 배벌뚝이처럼 배가 이렇게 튀어나온 게 아니라 지방은 있지만 그 안에 이렇게 복근 라인이 쓱 보이는 게 이게 훨씬 더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이 정도의 복근은 한번 만들기만 하면 계속 유지가 가능하기도 하고요. 대회용 복근은 평생 유지가 불가능하잖아요. 솔직히 이런 복근은 오늘 알려드린 복근 운동만 꾸준히 하면 무조건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 한 가지만 의식적으로 지켜보려고 해보시면 돼요. 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특히 음료수, 그리고 이렇게 생긴 빵, 이런 음식들만 조금 의식적으로 자제해보는 습관을 가지시는 거예요. 아예 안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의 무의식 속에 아 이거 먹으면 복근 운동한 거 아까운데 그래 굳이 이거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대신 몸에 좋은 조금이라도 클린한 걸 먹어볼까, 이런 생각을 한번 딱 떠올리기만 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그럼에도 먹고 싶을 때는 그냥 먹으면 되고요. 이렇게 평상시에 잘 자제해오다가 한번 입 터지면 뭐 파리바게뜨 다 털어가지고 하루 종일 빵 먹기도 하고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복근 안 없어져요. 평소에 잘 지켜왔기 때문이죠.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냐 없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습관이 전부다라는 말 기억하시죠? 정말 인생은 습관이 전부더라고요. 이제 진짜 현실적으로 복근을 만들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과 꿀팁까지 전부 알려드렸으니 따라해보실 분들은 미리 축하드리고요. 이제 여러분의 실행만 남았겠죠? 그럼 다음에도 운동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그것에 대한 정보를 찾아올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 누르시고 다양한 정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